네, 지금부터 송수학 초등학교 5학년 김정원 학생 보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원이가 저희가 2단원을 아예 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우긴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 뒷부분 있죠. 지금 소단원 4부터 못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2단원 문제를 전부 다 풀이하시면 됩니다. 2단원 문제 전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방학 기간에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꼭 그 긴 기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 문제 꼭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4번에는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두세 페이지 넘기면 다음 단원이 뭐냐면 공기를 이룬 여러 가지 기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업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1, 2단원에서 1, 2단원 이제 소단원 말하는 거예요. 소단원 1, 2단원에서 산소 발생 실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이렇게 두 가지 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고 이제 뭘 배우냐면, 그러면 기체가 산소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생기는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발생시키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기체란 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뭔지 알겠는데, 기체가 이제 기체만의 가지는 특징인 압력과 부피, 온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변할 때 기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3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압력과 부피의 변화가 나오고, 뒤에 가면 이게 온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 곱하기 V는 N 곱하기 T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P 곱하기 V는 N 곱하기 T다. 근데 N도 좀 어렵기 때문에 N도 빼고요. P 곱하기 V는 T다. 요 공식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요거에 지금 압력과 기체의 부피 변화해서 보일의 법칙이 나오고, 뒤에 온도와 부피의 변화해서 샤를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이 공식으로 딱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고, 요걸 훈련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이걸 둘이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한번 읽고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가 나오냐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공기를 빼기 전, 빼기 전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보지 마시고 얘를 보세요. 얘를 지금 우리가 주사기를 가지고 여기 끝에를 막은 다음에 누르면 여기에 뭐가 커질까요? 이게 누르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세게 누르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이 기체는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고무풍선을 넣어두면 이 풍선 안의 기체는 압력이 일정하겠죠, 그렇죠? 압력이 일정해요.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외부에 이 바깥의 공기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고무풍선은 바깥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더 강한 압력을 받아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배우는 단어는 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PV는 T로 단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도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P 곱하기 V는 T다. 그래서 P가 프레셔로서 압력이고요, V가 볼륨으로 부피고, T가 템퍼처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식으로 엮여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3단원과 4단원에서는 정확하게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기체에서 만약에 변하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걸 몇 배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러한 공식의 형태로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나와 있죠,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만 아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압력, 부피, 온도를 한꺼번에 따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 단어는 막 깊게 볼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 푸시면 돼요. 뒤에 문제 여기 문제 보이시죠? 여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이제 정답이 나와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여기 정답이 안 적혔을 테니까 정답을 적으면서 과제를 해오시면 제가 이제 답을 부르든 혹은 이제 1대1로 붙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풀어볼까요? 예시로 하나 풀어보면 위 실험 결과 나타낸 결과, 이 실험의 결과 나타낸 결과다. 피스톤을 더 세게 누른 경우를 골라서 기호를 써봐라. 당연히 피스톤을 더 강하게 눌렀으면 이 주사기가 안으로 더 많이 밀려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지금 보시면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지금 가가 기억이 니은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변화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압력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강하게 누르면 당연히 이제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부피가 줄어드는데 온도는 어떤 거냐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걸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더 멀리 날아다니게 되고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그 말은 뭐예요? 곧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려준 공식 P 곱하기 V는 T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다양하게 기체의 온도를 바꿔주고 있는 사항들이 쭉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실험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다란 파이프에다가 얇은 유리관, 파이프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유리관을 끝에를 이렇게 뚫어놔요. 끝에를 뚫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빨간색이나 파란 색깔 잉크방울을 채워놓습니다. 잉크방울을 채워놔요. 잉크방울을 채웁니다. 이렇게 채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손으로 여기를 꾹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여기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막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꾹 채워주고 있으면, 꾹 잡고 있으면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제가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제 체온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의 공기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양쪽으로 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잉크방울이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이 뒤에 문제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루는 기체, 요거 보기 전에 연합대 문제 하나 봅시다. 마무리 문제 볼게요. 마무리 문제. 이게 좀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16번 중요라고 돼 있죠, 그렇죠? 다음 현상과 같은 원리로 기체 부피가 변하는 경우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체 부피가 변하는 경우는 아까 온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압력이 있었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보면 보기에 밑창에 공기 주머니가 있는 신발을 신고 이거 뭐 에어맥스 같은 거겠죠, 에어. 착지하면 공기 주머니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발이 이렇게 있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에어를 넣어요. 에어를 놓은 상태에서 발로 꾹 누르면 이 공기 주머니 부피가 감소합니다. 공기 주머니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발로 누르게 되면서 바닥에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걸어다니면서 뭐가 이제 생깁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고 뛰었다가 착지했으니까 점프 휙 했다가 바닥에 착 떨어지면 체중이 그대로 이 에어에 실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압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찾고 있는,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나타나는 보기를 골라라 하는 문제겠죠. 1번 봅시다. 냉장고에 넣어둔 과자 봉지가 오그라든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압력이 변하나요? 압력이 변할 건 전혀 없죠, 그렇죠? 뭐만 변합니까? 오로지 온도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와 부피의 변화, 샤르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기와는 관련이 없죠. 보기는 차라리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틀렸고, 겨울철 밖의 풍선 이것도 온도 관련이죠. 틀렸고, 3번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이것도 온도 관련. 풍선을 놀이틀 위에 올라서면 풍선 놀이틀이 찌그러진다 라고 했는데, 풍선 놀이틀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올라선대요. 올라선다는 건 에어맥스처럼 이 신발의 밑창의 에어처럼 어떤 거예요? 체중이 실리면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찌그러진다는 건 뭡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요게 또 아니라 요거랑 이제 매치가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죠. 그렇죠? 실제로 공이 찌그러졌을 때 탁구공은 안에 바람을 더 넣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다가 뭘 넣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찌그러진 탁구공이 다시 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좀 암기가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소단원인 5단원 다양한 기체입니다.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질소가 나오죠. 그렇죠? 질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지금부터 찍어드리는 특징만 정확하게 보고 가셔도 충분한데,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체가 반응성이 높으면 과자가 부패라는 건 썩는 거죠. 그렇죠? 부패하거나 폭발하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자 공기가 터지거나 과자가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값싸고 대중적이고 반응을 안 하는 기체인 질소로 보통 채워 넣습니다. 반응을 안 한다니 무슨 말인가요? 값이 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질소만의 특징이고, 값이 싸다는 건 질소는 대기 중에 78%가 질소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널린 게 질소니까 값이 안 그래도 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것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건 우리가 평소에 산소를 들이마시니까 알고 있고요.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다, 연소를 도와준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사람이 들이마시는 곳에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거의 반대죠. 그렇죠? 보시면 다른 물질이 타는 걸 얘는 막아요. 오히려 막는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는 걸 돕는 거와 막는 거. 그래서 얘는 타는 걸 막으니까 어디에 씁니까? 소화기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탄산음료나 빵을 만드는 데 쓴다고 했는데 베이킹 파우더 들어봤나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이 뭐냐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이게 탄산입니다. 탄산. 그래서 탄산수란 건 뭐냐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예요.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기를 이루는 기체에서 쭉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질소는 봤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봤고 이산화탄소도 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온, 헬륨, 수소, 아르곤, 요게 잠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온은 들어봤었어요. 네온 어디 있습니까? 네온 전구에 쓰죠. 그렇죠? 네온 전구.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전기를 흘려주면 색이 변합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색이 변해요. 이 친구가 이게 네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헬륨은 뭐냐면 이게 밀도가 공기보다 가볍다. 우리 이제 가볍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밀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뜨는 겁니다. 우리 밀도 낮다고 하면 또 뭐 생각납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서 열기구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번호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면 밀도가 주변 공기보다 낮아져서 부력을 받아서, 뜨는 힘을 받아서 위로 떠오른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 밀도하면 요 얘기가 기억이 나야 되고, 헬륨은 특이하게도 온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일반적인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서 풍선에 채우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와 있는데, 수소는 이제 어디 쓸 수 있냐면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왜 청정 연료냐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이런 뒤쪽으로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수소를 연료로 가는 자동차는 배기가스로 무려 수증기가 나옵니다. 수증기 우리가 입에서도 나오는 거고 물이 기체가 된 거기 때문에 전혀 위해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르곤은 전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안에 넣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필라멘트거든요.
필라멘트란 전선이 있고 여기서 이제 빛이 나게 되는데 이 필라멘트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고요. 2단원 문제 다 풀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 보시면 되냐면 첫 주에 제가 지난주에 수업할 때 이 내용을 안 했어요. 상피세포와 표피세포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겁니다. 생물을 이루는 세포,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식물이 어떤 세포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넘어갔어요. 이미 그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포의 구조만 보고 그냥 지난주에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2단원 과제 해오시고 그 다음에 3단원 문제 풀어오시면 되는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이게 어차피 식물도 살아있는 거고 동물도 살아있는 거라서 공통적으로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얘네들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그래서 이 세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핵이 있으면 이 겉에, 이 겉부분에 뭐가 생기냐면 세포벽이 생깁니다. 세포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겉에 단단한 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고정돼요. 고정되기 때문에 식물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잡아 늘리거나 하면 그냥 뜯어져 버리죠. 그렇죠? 사람은 움직일 수 있고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포벽 때문이다. 이 세포벽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벽이 막보다 지금 보시면 바깥에 있죠. 그렇죠? 요게 중요하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로 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자세하게 내용같이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람 세포는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딱딱딱 벽에 갇혀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길다란 무슨 떡볶이 떡마냥 모양이 고정이 돼 있죠. 그렇죠? 요 특징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다 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 2단원 숙제 해오시고 3단원도 저희 원래 숙제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